난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영리했다.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나는 무지개를 담은 듯한 눈동자와 하얀 도토리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특이한 외형을 지니고 태어난 탓에 나의 부모는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내 부모의 아둔한 머릿속은 절망적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근학교 같은 실합잖은 종교는 못 만들지. 하도 불쌍해서 항상 말을 맞춰주었다. 신의 목소리 따윈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처음에는 여럿이 몰려들어 숭배하고 기도해서 역시나 좀 곤란했다. 어린아이 상대로 엉엉 울면서 괴롭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어른들을 보며 머리는 괜찮은 건지 걱정되었다. 하품 나는 신자 타령을 늘어놓은 뒤 둘이 근락으로 인도해달라며 고개를 조아렸다. 나는 울었다. 가엾게도. 근락 따윈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망상하여 창작한 전래동화인데 신도 부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이나 살고도 모르고 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갈 뿐,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될 뿐, 심장이 멎고 뇌도 멈추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 생물인 이상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머리가 나쁘면 괴롭겠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아온 것이다. 상현이 도우마에 맞선 시노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5번이나 독의 조합을 바꾸었음에도 모두 통하지 않았죠. 시노부는 내성이 생기기까지의 속도가 일반 혈기와 다른 상현의 힘을 동감하고 있었고 더욱이 혈기술을 피할 때 마신 냉기로 인해 허파과리가 괴사한 상태여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도우마는 얼어붙은 피를 암기 상태로 만들어 부채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는데 호흡이 힘의 원천이 되는 규절대를 사냥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시노부는 연속 공격으로 대량의 독을 주입하기로 마음먹고 벌레의 호흡, 잠자리의 춤, 보관 입각을 사용하여 도우마에게 연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스피드로 공격이 성공하였음에도 그녀에겐 목을 벨 힘이 없었기에 도우마는 그녀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반격했고 시노부는 도우마에게 베어 치명상을 입게 되죠. 독이 아니라 목을 벨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빠르면 이겼을지도. 도우마가 말하는 희망 고문. 이에 시노부는 피를 토하며 자신은 어째서 이렇게 손이 작은지 키가 좀 더 자라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손과 다리가 길면 긴 만큼 근육량도 많아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카나에와 교메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를 알고 있기에 시노부는 카나에가 마지막 순간 말끝을 흐렸던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시노부로선 도우마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신체적으로 기사를 하기에 알맞지 않음에도 시노부가 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마음속에 품은 결의를 위해 얼마나 피를 토해내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넘어설 수 없는 상현의 일하는 벽 앞에서 시노부의 결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카나에의 목소리. 카나에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우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부드러웠던 모습과는 다른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 이것은 현재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꺾인 시노부의 투지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왼쪽 배도 깊이 베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도 카나에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나라며 충조 고초오 시노부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결점을 가진 키도 작고 손도 작은 동생 시노부가 아닌 귀살대의 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이어서 카나에는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기겠다고 말했던 시노부가 자신과 카나오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고선 눈물을 보이며 시노부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내라고 언니로서 격려해 주었죠. 그런 카나의 도움으로 시노부는 무너져가던 결의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에 도우마는 그녀가 인간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죠. 그러나 시노부는 이내 다시 피를 토해냈습니다. 목구멍부터 가득한 피로 인해 가래가 끓듯 그르렁거리는 시노부. 육체적으로는 이미 한계인 상태. 현재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품은 가슴속의 결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도우마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노부의 끝을 단언했으나 시노부는 혈귀의 약점인 목에 독을 직접 주입하고자 벌레의 호흡, 지네의 춤,
백족 주름 상자를 사용합니다. 사방팔방으로 꿈틀거리는 움직임, 조각을 쪼갤 정도의 발도둠, 공격을 잃지 못한 도우마의 반격은 시노부의 하울이 나비의 날개를 찌는데 그쳤고, 곧 시노부의 찌르기가 도우마의 목에 집중합니다. 과거 시노부는 카나에와 약사인 부모님과 함께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믿었죠. 그러나 혈귀에게 습격당해 부모가 살해당하게 되었고, 때마침 히메지마 교메이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교메이에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은 파괴되지 않은 누군가의 행복을 강해져서 지켜주기로 마음먹었고, 혈귀를 한 놈이라도 더 많이 쓰러뜨려 우리와 같은 길을 다른 사람들은 겪게 하지 말자고 카나에와 약속했습니다. 혈귀로부터 누군가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근본적으로 기사를 해온 이유였습니다. 설사 힘이 약해도 혈귀의 목을 벨 수 없어도 혈귀 한 놈을 쓰러뜨리면 수십 명, 상현을 쓰러뜨린다면 수백 명의 인간을 구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쓰러졌던 시노부가 일어설 수 있었던 그녀의 각오였습니다. 怒ってますか? 시노부는 전에 탄지로가 자신에게 했던 물음을 떠올립니다. 전에 탄지로에게 대답했을 땐 자신이 화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답했으나 이제는 확실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줄곧 화가 나 있었다고. 부모가 죽고 언니가 죽고 카나오 외에 다른 추고코도 죽고 나비저택의 아이들도 혈귀에게 식소를 잃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다른 이의 행복이 계속해서 부서지는 것을 지켜봐온 시노부는 예전부터 그런 상황이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목에 독을 직접 주입했음에도 도우마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표정으로 시노부를 바라보는 도우마. 그는 힘이 다해 추락하던 시노부를 끌어올려 와락 안았습니다. 연약한 여자애가 이렇게까지 한 것에, 제 언니보다 재능도 없는데 용케 혈귀를 사냥해온 것에, 그런 노력이 전부 부질없는 것인데도 끝까지 하고야 마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허망함과 매력이라고 평하며 도우마는 감동했고, 시노부는 자신이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우마는 함께 영원히 살자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시노부는 답합니다. 지옥에나 떨어져.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 정체는 시노부의 추구코, 츠우리 카나오였습니다. 시노부가 흡수당하는 것을 목격한 카나오는 깜짝 놀랐고,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소중한 이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없었던 카나오는 순간 이성을 잃었고, 꽃의 호흡 제4형 홍아이로 공격했죠.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한 도우마. 싱글벙글 웃으며 카나오를 도발합니다. 그런데 카나오는 온몸을 떨어대며 분노할 뿐 도발에 넘어가지는 않았죠. 시노부의 흡수를 마친 도우마는 그녀의 머리 장식을 핥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급진 성찬이 찾아온 것에 기뻐했고, 카나오는 카나이와 시노부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이는 왠지 막연하게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한낱 소망에 불과하고 절대적으로 약속된 것도 아닌데, 사람은 왜 그런 것인지 자꾸만 그렇게 믿게 된다. 어느덧 해야 할 일을 위해 녀석에게 도착한 제니츠. 그는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썩 나오라고 말했고, 이에 사형에게 말본새가 그게 뭐냐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나타난 자는 번개의 호흡 제니츠의 사형이자 이제는 혈기가 된 카이가쿠였습니다. 카이가쿠는 제니츠가 여전히 빈티나는 행색을 하고 있다며 빈정댔습니다. 순간 제니츠의 주위를 감싼 고유한 분노. 그는 말합니다. 카이가쿠, 혈기가 된 너를 난 더 이상 사형이라 여기지 않아. 이번 화의 중점 내용은 도우마와 시노부의 과거였는데요. 차이점이라면 도우마는 빌드업 과정에 있는 과거였고, 시노부는 탄지로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된 그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라는 빌드업의 끝이 맺어지는 과거였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시노부도 쿄주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위한 빌드업이 되겠죠. 넘어설 수 없는 상현의 힘 앞에서 쿄주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힘을 냈고, 시노부는 언니와 카나오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혼신의 일격을 가했죠. 또한 이들이 교사를 하는 이유는 지킨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되면서 쿄주로의 의지는 탄지로에게 이어졌고, 과연 시노부의 의지는 누구에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번 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원작 특유의 시와 같이 느껴지는 필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노부의 과거에서도 느껴지지만 카나오의 대사에서 좀 더 그 맛이 강하지 않나 싶네요.
카나오의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제니치의 장면으로 전환될 때 제니치의 목소리로 바뀌는 연출이 들어가게 될 것 같네요. 카나오에게 소중한 시노부에 이어서 제니치에게 있어 소중한 자는 누군가 라는 같은 결의 빌드업으로 제니치의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 연출이라 볼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을 때 이번 화는 굉장히 맛있는 연출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시노부가 도우마의 공격을 피했으나 시노부의 하울이 나비의 날개가 찢기는 연출을 통해 그녀의 죽음을 암시한다든지 앞서 언급한 필력도 마찬가지지만 전투씬 또한 볼 것도 많고 서서히 귀멸의 캐널이란 작품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유퍼터블의 애니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하이라이트 장면은 역시 시노부의 진의 춤이 아닐까 싶네요.